오늘은 2월을 맞이해서요. 새로운 분야의 뉴 페이스 강사님 모셨습니다. 현직 변호사와 함께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생활 법률 상식 알아볼 텐데요. 기대해 주세요. 박민성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예,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민성 네.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자, 저희 인연인가요 청취자분들 애칭이요. 인연둥이에요. 네, 인연둥이님들께 직접 좀 인사를 나눠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법인 에이스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민성 변호사입니다. 네. 에이스다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에이스에서 근무하시는. 그렇죠. 자, 저는 처음 배웠는데요. 우리 변호사님은 불교 방송과 조금 오랜 인연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나오셨던 거죠? 예, 기억을 더듬어 보고 네.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자료까지요. 10년 전쯤에 한 3, 4년 동안 와우. 활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3, 4년이나. 네. 어머나, 어머나. 그러면은 저희 불교 방송의 청취자분들은 굉장히 오래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네. 아마 기억하시고 반가워하신 분들 계실 텐데 혹시나 기억난다 하시는 분들은 샵 2842로 변호사님 반갑다고 문자 좀 보내주세요. 자, 변호사님들은 뭐 물론 다방면으로 두루두루 활동을 하시지만 또 각자 주력하시는 전문 분야가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주로 어떤 분야의 사건 주로 맡으시나요? 네. 제가 올해 보니까 변호사 경력이 한 20년 좀 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루두루 여러 사건을 좀 많이 했지만 이렇게 좀 뽑자면은 뭐 형사 사건이나 오. 그다음에 지적재 사건, 뭐 상표 사건, 그다음에 아, 이혼 가사 사건, 그다음에 예. 부동산 사건 요런 게 좀 하고 있고 네. 요즘에는 제가 학교 폭력 심의위원회 활동을 쭉 꾸준히 오래 하고 아, 있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아마 소년법 사건들이나 학폭 사건들이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많아졌죠? 예전보다 더. 어, 어때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10년 전에 제가 저희 학교 고등학교 모교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예.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점점 증가 추세에 있고 음. 학폭 사건이 좀 많이 다양화되고 예민해져 있다. 그렇게 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저는 이 뉴스에서 접할 때마다 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물론 그런 일들이 작게 작게는 있었지만 음, 이렇게 크게 많이 점점 이렇게 커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음. 들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지금 학폭 사건을 따지고 보니까 한 13년째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 학교 모교에서 저희 교장 선생님 은사님께서 와서 기능 아. 제보를 좀 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하게 됐는데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한 6, 7년 전부터 그 학교 폭력 사건이 예. 법원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넘어갔죠. 예를 들면 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게 됐는데 네네. 그때는 간간이 그랬거든요. 음. 그리고 뉴스나 매스컴에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요즘에는 좀 법원까지 이제 학교 음. 폭력의 심의 사건을 다투는 사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만큼 학부모님에서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 학교 폭력의 처분이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쵸. 또 본의 아니게 사회 활동할 때 공익적인 활동을 하게 됐을 경우에 뭐 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괜히 그런 부분들이 매스컴에 나와서 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많은 좀 예민한 사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저희가 궁금한 것들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자, 변호사 활동 외에도 다양한 대외 활동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교장 선생님의 부름에 의하여 하는 일도 계실 테고 또 어떤 일도 하고 계세요? 네, 저는 좀 종종 방송에서 불러주시면 그 방송 가서 방송도 좀 하고 있고요. 방송인으로도 활동하시고. 활동했었고 네. 그리고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으로 그리고 법원의 네. 조정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지금 두루두루 활동하시는 굉장히 바쁘신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자,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생활 법률 상식 교실을 이제부터 함께 해주실 텐데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인연둥이 분들께 예. 단순한 뭐 형식적인 뭐 법률에 대한 지식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음.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지 이런 기준을 좀 설정해 드리고 싶은데 네. 어떻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사실 저희가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덜컥 겁부터 나거든요. 이걸 뭐 어떻게 접근해야 해 하는데 변호사님 덕분에 이제 조금 마음이 좀 탄탄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떤 주제들을 다룰 예정이신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학교 폭력 사건이 요즘에 많이 부모님들 사이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음. 설날에는 만약에 이제 시댁이나 이런 데 많이 가게 되면 어. 문제들이 많죠. 가족 내에 가정 불화가 조금 문제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하고 네. 그리고 뉴스나 큰 매스컴에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데이트 음. 폭력, 어. 스토킹 관련된 문제가 부분에 대해서 많아요.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 주엔 저희가 생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죠. 보이는 라디오라고 이제 변호사님을 직접 얼굴로 마주하면서 우리 인연동이님들이 너튜브로 이렇게 함께 하세요. 그때에도 네. 아 그런가요? 그냥 그게 보이는 지금 많이 라디오였나요? 어, 놀라셨는데요. 저는 그냥 법률 상담인 줄 알았는데 보이는 네. 보이는 라디오군요. 라디오와 함께하는 아 법률 상담까지 그렇군요. 저희가 마지막 주엔 함께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변호사님 처음 뵙기 전에 뭔가 굉장히 다가가기 어렵고 딱딱하게 네. 말씀하실 것 같고 그랬는데 굉장히 부드러우시네요. 조근조근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네. 법률이 되게 딱딱하잖아요. 네. 제가 예전에 법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이 법률이라는 게 너무 딱딱한데 음. 이거를 일상생활까지 내가 그런 마인드나 생각으로 유지를 하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아. 뭐 재판을 할 때나 네. 법률을 할 때 내가 할 때는 프로페셔널하게 오. 그리고 그 이외에는 그냥 바보처럼 아 재미있게 아니 그렇게 전혀 보내자. 바보 안 같으시고 편안한 동네 음. 뭐 오라버니 아, 정도로 네. 네. 그러면 혹시 재판할 때는 이 목소리 톤이 아니시세요? 지금 굉장히 방송인 톤으로 부드럽고 아, 따뜻하시거든요. 그런가요? 예. 이게 법정에 가보고 싶지는 않으시겠지만 예. 법정에 가면 조금 울림이 있어요. 공간 안에요? 그쵸. 그래서 또 증인 신문을 할 때는 마이크를 가지고 하니까 아. 좀 무겁게 할 때도 있습니다. 오. 궁금하지만 안 듣는 거. 그렇죠. 네. 이렇게 4주 동안 아주 재밌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가 될 것 같아서 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박민성 변호사와 함께하는 생활법률 상식 교실 시작해 볼게요. 혹시 변호사님 듣고 싶은 곡 있으실까요? 듣고 싶은 곡은 많은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으시면 중간중간 말씀 주세요. 네. 델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 듣고 오겠습니다. 델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 듣고 왔습니다. 인연인가요? 금요일 2부 코너 2교시 교양 수업. 오늘은 박민성 변호사와 함께 실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 법률 상식 교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질문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 말하는 학교 폭력의 정확한 정의 네. 무엇인가요? 드디어 법이 나왔네요. 법. 메모할 준비하고요. 네. 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먼저 법에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정식 명칭이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명 줄여서 학폭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 2조에는 어떻게 규정이 돼 있냐면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해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초점을 맞추면 학교 내외에서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나 학교 밖에서 예를 들면 뭐 편의점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네. 이런 거리라든지 이런 데서 이루어지면 다 포함이 되고요. 또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학생요. 그래서 학교 폭력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학폭이라고 하죠. 네. 그러면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뿐만 아니라 어른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행해진 일도 네. 그 피해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폭력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이버 폭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에는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의를 일반론적으로 기재를 했는데 아실 거예요. 최근에 맞아요. 딥페이크 문제가 생기니까 이 사이버 폭력에 딥페이크와 관련된 규정을 삽입해서 넣어놨습니다. 음. 저 그렇지 않아도 들으면서 꽤나 구체적이다. 그리고 제가 음, 예전 시대엔 없었던 그런 괴롭힘들에 대한 목록까지도 들어있는 걸 보고 좀 놀랐어요. 이게 점점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 맞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추상적인 규정을 많이 뒀어요. 네. 그래서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일반 형사법, 네. 내가 명예훼손을 당했어, 폭행을 당했어라고 했을 때 형사적으로 책임이 없어도 이게 학교 폭력이 성립될 수 있는가라는 음. 부분을 했을 때 맞습니다. 그래요? 형사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학교 폭력의 범위에는 음. 포함될 수 있어요. 어, 아. 조금 넓죠. 그렇네요. 많이 넓습니다. 좋은데요. 네. 자, 어디까지가 장난이고 어디까지가 학폭인지 이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쉽게 구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네. 있을까요? 좀 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장난이라고 하는 건 서로 동의하는 놀이라고 동의. 볼 수 있죠. 네네. 서로 괜찮은 정도. 괜찮고 서로 간에 동의하고 서로 네. 재미있고. 근데 학교 폭력은 이게 장난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일방적인 경우가 많아요. 음. 처음에는 서로 동의하면서 진행을 하다가 네네. 한쪽은 너무 힘든데 한쪽은 더 재밌어요. 어, 강도가 강도가 달라지면서. 달라지면서. 네. 근데 친구끼리 하니까 한쪽은 처음 동의했다가 하지 마라고 하는데 계속 하니까 점점. 계속 이제 심화가 되는 거죠. 그 어.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이제 이게 장난인지 장난이 아닌지, 장난인지 학교 폭력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네.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행위가 있었는지, 또 음. 상대 학생이 거부가 없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일방적으로 계속 아. 상대방을 괴롭히고 네. 좀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수반됐는지 이 네네.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아. 또 학생들도 그냥 장난이라고 장난으로 했어요. 맞아요. 서로 장난으로 해요. 끝까지 장난으로 음. 했다라고 우기죠. 심의해 왔을 때도 네.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아. 이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질문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이게 단순한 장난인지 학교 폭력에 해당되는지 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음, 우리 친구들이 참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말들, 음. 행동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런데 무서워서 거부 못하는 경우도 그게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이 학교 폭력이 모르는 친구한테서 생기는 경우보다 서로 아.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같이 네. 그 내에서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갑자기 많아요. 맞아요. 특히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네. 네. 많았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요즘 가장 많이 접수되는 학교 이 폭력 유형 음.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 땡땡톡 그 톡방 내에서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네. 통계를 보면 언어 폭력이 가장 많아요. 아.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보면 흔히 일어나는 부분이 언어 폭력이고 음. 지금 말씀하신 MC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이버 폭력에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네네. 사이버 폭력상의 언어 폭력, 예. 그죠? 집단 따돌림. 음. 예를 들면 단톡방에 모여서 저격이라고 하죠. 예. 한 친구를 초대하고 단톡 초대하고 나서 나서 네. 그 친구에 대해서 저격을 하고 자기가 아는 선배에서 와서 좀 도와줘라라고 초대해서 어. 그 선배가 와서 심하게 아무 관련이 없는 누군지도 모르는. 그렇죠. 예. 저 친구 좀 도와줘, 저격해줘 그러면 그 친구가 또 어머나. 심하게 뭘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이젠 사이버상에서도 넘네요. 그럼요. 자, 각 학교마다 학교 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학교폭력위원회의 그 심의위원님들의 구성은 학부모위원, 그다음에 검사나 뭐 판사님들은 현직에 예. 계시니까 변호사라든지 이런 전문위원님, 그다음 음. 경찰관위원님, 어. 전문위원님은 그 상담 전문가라든지 예. 이런 위원들로 구성이 됩니다. 전에는 학교 내에서 심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선생님들.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감 선생님이 위원장님이시고 학생부 아. 선생님이 거기에 이제 예. 간사님이시고 학부모위원님, 그다음에 변호사위, 음. 전문가위원, 상담위원, 경찰관위원 이렇게 해서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가 이루어져서
거기서 처분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한 6년 전부터 교육청으로 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이관이 됐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지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교육청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문화됐다라고 보시는 네. 게 예전에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졌을 때나 교육청에서 일부 이루어졌을 때에는 학교 폭력이 이루어지면 선생님들이 다 조사했어요. 학생들 불러가지고 진술서 다 네네. 받고 부모님들 다 상의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교육청으로 이관된 다음에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좀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있었죠. 아. 선생님들께서 안 예. 좋게 힘든 과정들이 있었고 네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교육청에서 전담조사관 제도를 마련했어요. 아. 그래서 학교 폭력이 이루어지면 간단한 부분들은 학교 선생님께서 학생부 선생님께서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진술을 받고 그 다음에 전담 조사관님이 네. 학교로 오셔서 그 학생들을 다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 그 자료가 취합된 다음에 교육청으로 신고가 되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내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 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질 때는 만약에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그 해당 선생님은 일을 전혀 못 하세요. 그 다른 일을 못 하시겠네요. 예. 다른 일을 못 하고 그거에 아. 매달릴 수밖에 또 없어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세요. 그래서 엄청난 그 파장이 불러입니다. 예예. 학교에서도. 예. 그래서 아. 학교에서도 가급적이면은 학교 폭력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이들의 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마음같이 되지 않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전담조사관님 제도가 생긴 이후로는 그나마 전담조사관님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시니까 선생님들의 역할이나 어떤 업무 부담이 좀 줄었죠. 아. 좋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정말 궁금해하실 부분이에요. 우리 아이가 실제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이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실제 학교 폭력을 당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학교 폭력을 해서 심의할 때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으로 이렇게 명칭을 정해요. 나뉘어졌죠. 일단은 네네.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무조건 피해 학생, 피해. 신청을 받은 학생은 가해 학생. 또 거꾸로 이렇게 되거든요. 네. 명칭의 적절성은 여부는 떠나서 일단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학교 폭력을 당한 부분들을 학생이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있지 않다가 네. 부모님이 학생의 이상한 태도를 감지하고 계속 꼬치꼬치 묻다가 알게 되는 경우. 네. 어떤 경우에는 학생이 바로 그냥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네. 사실 이렇게 되면은 당황스럽잖아요. 너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유형이 좀씩 약간씩 다른데 네. 이 경우에는 일단은 당황하지 마시고 자초지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시는 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사실 고민이에요. 아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 말을 다 믿자니 힘들고 그리고 이게 친구들끼리 벌어진 일인데 이거를 섣불리 잘못해서 이거를 신고하고 막 크게 벌리면 이 학생이 같은 반에서 항상 생활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끼리에 보이지 않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있죠. 아이한테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한번 판단하고 또 그 학생 주변에 이제 목격했던 학생들이나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서 네네. 확인을 하고 이거는 도저히 그냥 넘기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에 섰을 때 네.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시는 경우, 선생님한테 제일 먼저. 학교 폭력 네네.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먼저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연락이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요. 반대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네. 당황하지 마시고 아이한테 먼저 물어보고 또 다른 학생들한테도 물어보고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수집하시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자료 수집. 자료 수집. 참 부모님 마음이 찢어지실 것 같아요.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우리 아이에게 그렇죠. 이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그 반대로 그 주위 친구들한테 물어볼 때 부모님한테 먼저 허락을 구해야 된다고 하신 게 저는 생각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자,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아이한테 물어볼 수 있지만 네. 사실 실무적으로는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그런 일에 휩쓸리기를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교 폭력에서 자료가 될 수 있는 자료는 학교 선생님 주도하에 네. 아이들이 거기서 자필로 쓴 거라든지 아. 객관적으로 수집된 거. 예. 왜냐하면 일반 부모님들이 사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자료가 증거가 오염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부모님 동의하에 아이들한테 괜찮다고 해서 물어보고 그 네. 부분들을 동의하에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쓸 수가 있으니까. 예.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좀 더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들이 되니까 네. 괜찮겠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꿀팁 하나 네. 얻어갑니다. 자, 변호사님께서도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경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자, 실제 사례 중에서 정말 기억에 남는 학교폭력 사건 있을 것 같아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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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겠지만 그중에 많지만 한 그중에 사례만이라 소개해 주신다면. 여러 가지가 예. 있죠. 이것들을 뭐 구체적으로 다 일일이 말씀드리긴 좀 뭐하고 네. 고등학생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한 친구들끼리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음.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친한 남학생들끼리 계속 친하게도 지내고 그쪽 부모님 집에도 서로 놀러 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 따지다 보니까 한 친구가 계속 괴롭힘을 당했던 거예요. 그게 그 내에서요? 내에서. 근데 자기네들끼리는 장난이라고 하지만 이 친구는 마음속에서 계속 골마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 아이가 어머님한테 직접 얘기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아이 행동이 좀 이상하니까 어머님이 이 친구의 뭐 수첩이나 이렇게 보다가 아. 이상한 메모가 다 발견되고 해서 얘가 좀 오. 이상하구나라고 해서 물어봐서 확인이 된 상황이거든요. 심지어는 사실 이제 그 학생들은 어머님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또 하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 예를 들면 공개적으로 뭐 칠판에 그림을 네. 이상하게 그려놓고 막 이런 부분들이 네네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들이 그때 학교폭력 심의를 한 4-5번 한 것 같아요. 꽤 그러니까 많이 했네요. 왜냐하면 심의가 벌어지면 그거를 예전에는 한 달 내에 무조건 첨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예. 부분들이 있어서 한 달 내에 한 3-4번 협의를 한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심의위원들끼리 모여가지고 네. 회의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일부 퇴학도 됐었죠. 그때는. 가해 친구들을. 너무 심하고 예. 학교 폭력 내에서 이제 처분을 할 때 여러 가지 판단 요소가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뭐 심각한지 여부라든지 이게 얼마 정도 지속됐는지 지속성.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한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반성을 하는지 네. 상대방과 어떤 피해 화해가 어느 정도 됐는지 이런 고려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 좀 안 좋은 결과가 났죠. 왜냐하면 꽤 오래전이었지만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많이 부인을 했었어요. 아니다. 아니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했었어요. 오.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제가 느꼈던 건 거기 나왔던 부모님들 중에 이 사안을 이 정도 사안이라는 걸 모르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전혀. 그럼 그 친구가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부모님한테? 구체적으로 안 한 거죠. 또 학교에서 만들어졌던 어떤 그 내용들이 너무 적나라하고 부모님들이 알게 되면 좀 그런 일들이라 선생님들도 그걸 오픈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학교 심의 내에서. 근데 심의를 하다 보면 저 부모님은 제대로 이 사안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에 대해서 모르시는구나. 모르고 오시는구나. 예.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가 자기 학창 시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넘어가고 좀 하게 하는데 이 부분들이 무슨 이게 어머나. 학교 폭력입니까?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 그런 말은 지금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죠. 좀 다릅니다. 예. 근데 무엇보다 이 학폭을 당한 피해 학생들이 제일 그 기간 동안 힘들고 고통스럽고 참 견디기 힘들 것 같은데 음. 가장 좀 힘들어하는 부분은 좀 어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쭉 여러 사건들을 보다 보면 가장 힘든 부분들은 정말 친한 친구 사이에서 벌어졌던 그런 학교 폭력을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힘들죠. 네. 내가 믿었던 친구한테 이런 행위를 당한다든지 그렇네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배신감. 학교 폭력을 당한 것 자체도 그렇지만 그 친구에 대한 배신감이 그게 한 것 가장 같아요. 클 것 같아요. 가장 큰 것 네. 같아요. 물론
뭐 서로 간에 꾸준하게 마음이 좀 골마가지고 한 것도 있지만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를 들면 딥페이크라든지 예. 이런 것도 너무 있거든요. 갑작스럽겠어요. 네. 뭐 잘 지내던 남자애가 음. 그냥 뭐 이상한 뭐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어. 경우에는 정말 충격이죠. 아니 뜬금없이.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이게 그래서 미성년자잖아요. 예예.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 아. 친구가 범죄를 나 할 거야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친구도 이상한 우연한 기회에 호기심으로 이상하게 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범죄를 하는 친구들은 드러나진 않습니다. 아 오히려 더 그렇죠. 은폐하겠죠. 숨어서 예. 하지만 미성년자다 보니까 호기심에 좀 이렇게 음.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성폭력이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이 딥페이크 사이버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학교 폭력 내에서도 처분 기준이 엄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호기심이라든지 이러면 뭐 좀 이거 이 문제의식이 정도는 없죠.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이 교육을 좀 미리 해 주는 것, 예방을 해 주는 것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도 주기적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네. 그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도 사실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계속 얘기하면 잔소리로밖에 안 맞아요. 들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잘 네.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심을 소통. 좀 그렇죠.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소통하고 말 걸기 힘들잖아요. 눈치 보잖아요, 우리 눈치 보시- 부모님들. 그러니까 잘 살펴보시고 네. 좀 그 위치에서 소통하려고 노력하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어. 맞습니다. 자, 학폭이라는 게 정말 안 생기면 가장 좋겠지만 일단 생겼다 하면은 이 자라나는 피해자에게는 정말 너무 큰 상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도 평생의 족쇄가 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일이 될 수 있으면 아예 생기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의 관심 더 많이 가지고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변호사님과 함께 지금까지 학폭이 뭔지, 범인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을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가해자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이 이제 입시철이었잖아요. 지금도 뭐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대학들이 학폭을 저질렀던 친구들은 아무리 성적이 좋더라도 불합격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예,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와, 저는 환영합니다. 그런가요? 네. 최근에 국립대학교에서 어. 입학 시험 치르고 다 합격을 했는데 생활기록부상의 학교 폭력의 그 기록을 보고 불합격 처분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한간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갑론을박을 하고 음. 있는데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네. 고등학교의 학생생활기록부를 네. 입학 사정에 참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오. 그래서 지금 국공립대학교의 경우에는 그거를 근거로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렇네요. 규정을 할 수 있어요. 재량이니까 참고해서. 그렇죠. 참고해서 할 수 네네. 있어요. 그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네. 거기에는 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입니다. 고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또 안 보네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사립대학교까지 확장이 될 것인가? 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되면 학교 폭력에 예전에 했던 처분을 받았던 걸 가지고 처벌이 아닙니다. 처분입니다. 네. 처분을 받았던 걸 가지고 또 이중 처벌받는 거 아니야? 이중으로 내가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야? 라는 논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아직까지 이제 이 학교 폭력에서 학교 내에서 받는 거는 학교폭력법상의 처분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대학교를 입시 들어가는 거는 거기에는 이제 입학 사정 네. 대학교에서 내가 뽑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약간 좀 쟁점이나 포인트가 좀 다릅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너무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예. 모든 거를 다 포함시켜서 학교 폭력의 기준을 너무 과도하게 입학 사정에 놓는 거는 조금 불합리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음. 자, 그럼 이 밖에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처분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학교폭력법상으로는 서면 사과, 학교 내 봉사, 사회 봉사, 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퇴학 이렇게 아. 처분의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이거는 심의회를 하게 되면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준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게 돼요. 그래서 그 점수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각 처분에 해당되는 어디에 포함되느냐 그거를 이제 네. 정하고 학교 내 봉사에 해당된다 그러면 학교 봉사를 몇 시간 정도 더 하는 게 좋을지 아. 이렇게 처분을 내려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접촉 금지가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그쵸. 같아요. 그래서 접촉 금지는 의무적으로 내리는 건 아니고 네. 병합할 수 있는데 학교 폭력 사안의 내용 그리고 지금 그 양 학생들끼리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피해 학생의 의사, 가해 학생의 의사는 어떤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네. 병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게 무조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래요? 왜냐하면 같은 반 내에서 접촉 금지를 해요. 네. 그러면은 같은 반에서 서로 볼 텐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고려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있고 또 이 접촉 금지로 인해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죠? 부작용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진 않겠지만 네. 피해 학생한테 가해 학생한테 접촉 금지를 내렸어요. 예를 들면 3개월 내렸어요. 네. 접촉 금지는 직접 보는 것도 그렇고 직접 SNS를 치는 것도 그렇고 전화를 하는 것도 그렇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피해 학생이 자꾸 일부러 접근을 해 오히려 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거꾸로 유발을 더 시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2의 그렇네요. 제2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민위원님들께서 그런 여러 가지 면을 고려를 해서 진행합니다. 참 다양하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자, 한간에는 좀 학교 폭력 처벌 너무 약하다 뭐 이런 의견도 많은데 변호사님은 실제로 좀 어떻게 보세요? 부모님들께서 내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했는데 상대 아이가 처분이 나오는 게 너무 그렇게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시겠죠. 근데 이제 예. 학교 폭력의 경우에는 처벌이 아니라 처분입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학생들을 보호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선도하고 개선시키는 목적이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이 아이가 이번 일을 계기로 또 다른 학교 폭력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성적인 네. 문제, 성폭력, 강제추행이라든지 딥페이크, 사이버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엄하게 처분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부모의 역할도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이 학폭 예방을 하기 위해서 뭐 가정이나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이 좀 있을까요? 네, 학교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주기적으로 학교 네. 폭력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오히려 학생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요? 그래서 야, 교육의 힘이네요. 너 이렇게 하면 너 학교 폭력이야. 너네 신고할 거야. 이제 선이 생기네요. 그쵸. 아이들도. 네, 선이 기준이. 생기죠. 네. 선이 생겨서 심의위원님들도 이거 심의를 할 때 이 부분들을 학교 폭력으로 하지 않으면은 아이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네. 학교 내에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 교육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가정 내에서는 부모님들이 교육을 할 수는 없어요. 학교 폭력에 대한 교육, 그죠? 네,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하시면 될 것 소통. 같아요. 소통 어려운데요, 잘 변호사님. 살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살피고 사랑과 관심.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들께 가끔씩 전화를 해서 학생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네네. 시간이 괜찮으시면 그렇게 한 번씩 소통을 하시면서 주위를 살피시면 학생들이 오히려 잘 지내요. 잘 지내는데 이상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미성년자입니다. 그렇게 봐야죠. 우리는. 그럼요. 네. 저희도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학폭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바꿔야 할 인식 좀. 일단 학생들끼리 이게 장난인지 장난이 아닌지에 대한 인식을 좀 서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장난인데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장난은 서로 간에 정말 꺼리낌 없이 소통이 됐을 때 그때가 장난인 거고, 장난이고. 이 장난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는 얘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데 내가 자꾸 내의 기분을 좋고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반응하는 걸 너무 재밌는 거야. 즐기는 거죠, 그냥. 그게 네. 과도하게 됐을 때는 그게 학교 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네. 이럴 때 아이들끼리 해결할 수 있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어른들이 적절하게 좀 개입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잘 도와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월을 맞아 박민성 변호사와 함께하는 생활법률 상식 교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학폭 편을 함께 해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어떠셨나요? 첫 시간이었는데. 이 학교 폭력의 문제에 대해서 또 이 좋은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다뤄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어머나.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지금 듣고 계신 인연둥이 분들께서 네.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금 다들 저 또한 메모를 엄청나게 했고요. 많은 분들이 다음 주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자,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뵐 건데 혹시나 아까 신청하지 못하신 듣고 싶은 곡이 있다면 우리 인연둥이님들과 함께 들어볼까요? 어떤 곡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생각 못 해가지고. 아니면 저 곡 너는 기억한다. 누구 노래죠? 폴킴의 그 노래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학교 폭력 나 너 기억해 하지 마.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군요. 네, 내용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네, 더글로리 OST입니다. 여러분 폴킴의 너는 기억한다 들으면서요. 박민선 변호사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